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양평고속도로 네네. 작년에 엄청 뜨거웠는데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저희 의원실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아, 네네. 지금 지난 국감 때까지 해서 밝혀진 거는 네. 국토부가 네. 과업 지시를 했다. 종점 변경에 대한 과업 지시를 했다. 국토부가. 네, 예. 이거는 이제 원희룡 장관의 증언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과업 지시를 용역사에게 내렸다. 네. 용역사는 그 과업 지시를 받고 네. 종점을 변경하는데 네. 단 한 번 예. 현장에 가봤다. 와. 예타에 2년 걸렸는데. 단 한 번.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하는데 어떤 예. 자료를 바탕으로 했냐라고 해서 예. 제가 이제 질의를 했는데 예. 결국에는 2030 양평군의 기본계획서를 참고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와. 그거를 누가 작성했냐? 예. 김성교. 아, 전 의원. 네, 그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의원. 위반으로. 그렇죠. 예. 다시 들어왔죠. 이번에 22대 다시 들어왔는데 와, 이분이 다시 들어왔군요. 네, 그 사람이 원 종점으로 예타가 진행되고 아니, 있는 상황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때는 회계 책임자가 회계 책임자의 예, 예. 문제로 의원직을 놓았기 때문에 네. 출마에는 문제가 없었던 네네네. 건가요?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야, 그럼 혹시 그분이 국토위입니까? 국토위로 온다는 설이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국토위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요. 예. 그래서 그 김성교 의원을 네.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됩니다. 왜 그때 당시는 종점이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강상면 쪽으로 종점을 그려놨냐 그쪽에다가 그리고 왜 이것을 용역사가 어떻게 받아서 하루만 종점 현장을 가보고 네. 종점 변경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는 왜 이걸 이행을 하려고 했느냐 이것만 꿰어 맞추면 네.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의 예. 상당수가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그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좀 다뤄지게 됩니까? 26일, 15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김건희 특검을 준용해서 본다면 네. 지금 내용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네네네. 대해서 종점 변경 이전 1년 전에 네.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해서 찾아낸 적이 예. 있어요. 그때 대통령실이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즘 같지 않고. 네. 첫 번째 요지는 그곳은 선산이다. 네. 두 번째는 선산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형질을 변경했다. 예. 근데 그거 두 개가 다 거짓말로 그렇죠. 밝혀졌습니다. 예.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사실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되겠죠. 아, 정말 양파 정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까도. 예, 계속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19일 날 있을 네. 국회 청문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기대 속에 지켜볼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민주당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충실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예. 의원 구성원 한 분 한 분 자체가 네. 상당히 지금 전투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네.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공무원들이 김건희 여사 등 국회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그냥 땅바닥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도 명색이 국회 법사위원들이 현장에 갔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런 방식의 태도를 보였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다 고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박주민 의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도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국회의 권위가 네. 대통령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특히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바닥에 팽개쳤다? 네. 이거는 지금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이건 이제 송달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인적 송달이 잘 안 됐을 때는 국회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관보에 게재를 하거나 기타 이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해서 공시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행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끝으로
사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21대에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기대했던 게 사실인데 실제로 개혁 입법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 민주당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민주당의 역할이 더 어떤 뭐 전투력 있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정치하게 잘 정교한 대응을 하는 뭐 전략적 대응 또 정책적 대응 뭐 대안 가능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신뢰 뭐 이런 게 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여전히 지지율이 30%대입니다. 뭐 갤럽 조사에 따르면 그 당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과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뭐 질문이 한 3가지인데 2가지로 그냥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당이 굉장히 치밀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지금 시간을 어떻게 타임라인을 구성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값이 다 달라집니다. 뭐 지금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한 뭐 철회 또는 탄핵 이런 것들도 타임라인을 정교하게 맞추지 않으면은 저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21대와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2번째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22대 국회는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지지율을 높이는가 이 문제도 또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30%라는 것은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게 이제 되게 보수 진영에서 쓰는 논리예요.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30%면 저는 결집이 상당히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결집도를 좀 더 높이는 한 4, 5%포인트 정도 높이는 게 이제 다음 지도부의 역할이고 이 높여진 지지율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위원을 좀 확장하고 대선까지 가야 되는 전략을 좀 치밀하게 짜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원종섭 사태 때, 그때 새벽에, 새벽에, 밤중에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 긴 레이스가 8월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가 중간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끝으로 한 30초 뭐 마무리 발언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이번 최고위원 예선에서 살아남은 한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MBC에서 2008년부터 10년간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던 언론 노동자 출신입니다. 저희가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검찰 개혁의 문제와 언론 개혁의 문제 2가지가 있는데 그 언론 개혁의 적임자로서 한준호가 선봉에 서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5명의 최고위원 중에 꼭 언론 개혁의 몫으로 한준호를 선택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